호적 논란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민주당은 중도 보수, 좌회전 이재명 다시 우클릭. 네, 이재명 대표 저희가 어제 어제 전해드린 게 한 언론 한 유튜브 인터뷰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파장이 있고 난 뒤에 어제 오전 아침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표님, 민주당 정체성이 좀 바뀌는 건가요? 자주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 약간 본인의 발언이 파장이 있었는데도 그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게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 그거 실수 아니에요. 나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라는 얘기인 건데 오늘 경향신문 일면이 이겁니다. 민주당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입니까? 민주당의 강령에는 민주당은 대중정당이다, 대중정당으로 네. 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굳이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따진다면 저희는 아마 중도 개혁 정당 정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역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의 이 뭐랄까요 그 추구하는 방향은 늘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성장을 등한시하지 않지만 분배 역시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가치를 추구해 왔던 정당입니다. 마치 두 바퀴 수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바퀴만 있어서도 굴러가지 못하고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당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뭐 멀리 나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생각을 할 때 중도 개혁과 중도 보수는 지킨다는 거고요. 개혁은 바꾼다는 건데 중도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중도 보수라고 중도 개혁이라고 말했으면 사실 이 정도 파장이 크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중도 개혁이 아니라 중도 보수다. 그리고 이 보수라는 표현을 그날 이 유튜브 인터뷰 말고 어제 아침에 다시 한번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도가 아니라 보수라는 거냐라는데 그래서 파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한 말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부러 네.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전에 좀 전에 이재명 대표의 말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그동안 어떤 보수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이번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바깥에 있는 아스팔트 극우라고 하는 극우 쪽으로 많이 맞춰 가다 보니까 이 보수의 이 빈 자리가 생겼고 그 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영토를 확장하고 저희의 이 당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전에 우리가 유승민 그 전 의원의 인터뷰를 보았지만 그 인터뷰에 보면은 앞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금 이 대표가 얘기하는 그 중도 보수라는 부분이 네. 이게 우리의 영토로 보수인 우리의 영토로 침범해 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정확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의도를 가지고 네. 중도의 중원뿐만 아니라 그 중원을 넘어서서 보수의 그 영역까지도 가서 우리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일부러 내비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내비침으로써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원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의 이 말이 이 파급력을 갖고 지금 이 정치권에 상당한 노이즈 마케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고민하고 뱉은 말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의식적으로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훅 던진 거다. 보수 쪽까지 이른바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상으로 던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만평이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고요. 그리고 옆에는 국민의힘입니다. 밑에 보면 이쪽은 파랑이고 이쪽은 좀 빨갛고 여기는 많이 빨간데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가 슥슥슥 옆으로 와서 툭 쳤어요. 국민의힘 똘똘똘하고 옆으로 좀 갔죠. 진한 빨간색 쪽으로 갔습니다. 제목하여 밀어내기 신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김기영 대변인님. 네. 지금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런 거다. 영토 확장 차원이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건전한 상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개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구구, 아스팔트 우파, 계엄군, 예를 들어서 친일 매국 세력 이렇게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초조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즘 일시건 일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건이 뭐냐면 뱉은 말을 도로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거고 일허언도 거짓말입니다. 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왜 그럴까요? 저는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한다면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도 보수는 뭡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일자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보는 뭡니까?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삼성전자 같은 데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외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노조의 편을 들지 않습니까? 그게 중도 보수인가요? 그리고 상속세 관련해서 최고 세율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가업을 상속하다 보면 계속 세율이 50%입니다. 근데 할증받으면 60%예요. 그럼 사실상 기업이 속된 말로 거덜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 상속에 있어서의 어떤 상속세율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부자 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말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중도 보수라고 한다면 기업을 성장하는 여러 가지 어떤 법안에 대해서 협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제명스럽다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자주 바꾸고 그 다음에 쉽게 바꾸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우기기까지 한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일시건 일허언이다라는 말씀까지 지금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밀어내는 거야, 우리를 극으로 보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얘기가 당 내에선 김부겸 전 총리 SNS 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건 월권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김경수 전 지사도 당의 정체성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 보수냐 진보냐 나누고 이거 하는 게 적절한지 나는 의문이 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토를 이쪽으로 확장을 하려니까 기존에 있던 집토끼, 기존 영토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 그럼 우리는 뭐야? 라고 지금 약간 항의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김정욱 대변인님. 저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을 대표가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런 말씀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당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표현되는 것이냐? 당의 강령과 당원 단규로 규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 당의 강령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당의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은 여전히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대중정당으로 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얼마든지 다 충분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포지션을 정하면 될 일이다. 그런 것들을 하라고 전당대회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의사가 표현되는 것이 전당대회 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 거 좋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 당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못할 얘기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당원, 당규, 강령에 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정치 철학, 정체성이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게 바뀌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지금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얘기가 나왔죠. 이 두 사람 김경수 전 지사는 이미 이재명 대표를 만났죠.
김부겸 총리 곧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반대 목소리들이 이재명 대표 향후 이제 만날 예정이 같이 볼까요? 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미 만났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쭉 이제 만날 예정이 돼 있는 상태죠.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김동연 지사까지 쭉 다 만날 예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반발의 목소리를 만나서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